자, 오늘 보면 윤이 지금 국민에게 뿌리를 깊숙하게 내라 있다면 저렇게 문가리가 윤의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놓고 공격을 하고 용산 이전 조사에 대해서 4개 여론조사에 다 큰 차이로 윤이 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나름 자신감을 얻었는데 또 진짜 본질은요. 그게 아니라 윤의 정치 지지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라는 것을 문가리가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전직 외교부에 있다가 외교관을 하다가 식당 일식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하는 일식집에 윤이 잠깐 들렀는데 주인도 이제 뭐 인사한다고 앉았겠지요.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식당 주인이 썼던 책을 읽었다면서 그 책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요지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헨리 토마스 버클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를 말하면서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던 자본이 축적되어야 부의 창출과 분배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력 집단이 강제적으로 부를 관리하는 체제에서 자유시민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윤석열이 하면서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등을 말하면서 자유주의 경제학,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경제학 교수였으니까 그때부터 이런 시각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런 정도로 만약에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이 체화되어 있으면 이제 이 시대는 21세기의 2022년의 시대는 저런 세계관이나 가치관, 경제관을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기업과 가계의 빚이 GDP 2.2배, 사상 최대다. 가계 대출만 GDP의 106%, 기업이 114%, 두 개 합치면 220%. 그래서 자영업자 대출이 900조가 넘어서 1년에 13%가 껑충 뛰었다. 적자 가구가 급증한 상한유예 종료, 지금 계속 상한유예를 해주고 있잖아요. 58조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는 빚내서 버텼는데 자영업 27만 가구가 1년 내에 파산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작년 가계 기업의 빚이 사상 최대다. 전체 자영업 중 적자 가구가 17%고 27만 가구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 1년을 버티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결국 가계와 기업의 빚이 그러면 얼마나는 거냐? 4,540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다. 한국은행이 단계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했고, 금융위는 오늘 이것을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대요. 자, 그러면 윤 정권은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갖다가 또 내겠지요. 제가 이거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며칠간?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결정적인 것은 윤을 지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들인가에 대해 윤이 알아야 돼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 10명 중 60%의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매경이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 상위 구간인 600에서 700 미만에서는 윤이 32.6, 이재명이 61.7이에요. 최상위 월 700만 원 이상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2% 정도 그 최상위에서도 앞서요. 자, 그런데 200만 원 미만 계층에서는 61.3%가 윤을 찍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35.9%고 2에서 300만 원, 이것도 좀 많지 않은 소득이죠. 여기서도 윤이 57.2대 이재명 38.3이에요. 자,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에서는 이재명이 54.5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41.4. 블루칼라에서는 이재명이가 42.4밖에 안 되고 윤이 53.9가 됩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에서 57.1이 윤이고 이재명은 39.8이에요. 대학교 재학 이상 응답자는 49.8이 이재명이고 46%가 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상으로 볼 때 최고 부자들도 이재명이를 2%더 찍어줬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700만 원이라는 이 월 소득을 보면 1년에 이 사람들이 보통 한 연봉 한 8천부터 시작을 해서 1억 정도 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거의 2배 정도로 윤을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안정된 이 직장 내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대1 꼴로 이재명을 찍었다는 거예요. 5박에서 60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에서는 윤이 51, 이재명이 46.5예요. 자,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에서는 대부분 윤이 이기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하에서부터는 윤이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윤은 3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윤을 대폭 찍어줬고 6, 700을 받는 고소득자는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찍어줬다는 거예요. 직업별로는 이 화이트 칼라는 이재명을 훨씬 많이 찍었고 블루 칼라는 윤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를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지역을 가지고만 이야기했는데 지지 계층에 자 그게 아니라 이 소득을 가지고 보니까 또 직업군을 가지고 보니까 윤은 솔직히 말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블루 칼라나 우리나라에 3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 블루 칼라 계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의 지지 기반은 이 사람들인데 오늘날 윤이 쓰고 있는 정책, 아까 말한 윤이 자유주의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경제사 의식이 확실히 있더라면 그거는 뭐냐? 기득권이 원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관을 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다른 뉴스를 보면 코로나 2년 고용 없는 성장, 임금 14% 뛰고 고용 제자리. 그래서 지금 성장이 멈춘 세상에 윤은 성장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황교안의 민부론만큼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기업 지원해주면 성장될 것 같습니까? 그런 쉬운 경제를 세계가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가리가 윤의 지지층이나 그런 지지 기반을 다 분석해보고요.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윤은 지금 당선되고 나서 이 상류 기득권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나 이 재벌 정책들을 완전히 그냥 풀어주고 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의 인수위 기간 동안에 윤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저소득 블루칼라층과 또 전업주부층이 윤을 57.2% 지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윤은요, 아마 문가리가 작정을 하고 임기 시작부터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초장에 좌파들의 한마디로 촛불 시위로 정권을 흔들어 제끼고 여기에 스캔들 한두 개라도 터지면 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윤은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